자, 우리나라 증시의 기준에서의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2015년 말 종가 대비해서 지금의 지수가 42%. 정확한가요? 저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매번 우리 직원분들께만 제가 의뢰를 했다가, 자 보시면은 오늘 종가가 2792 땡땡 2792 땡땡 마이너스, 이때 이제 2015년 12월의 종가가 1961.31 1961.31 나누기 1961.31 해주면 42.35%. 정확히 이제 우리 직원분들이 잘 안 틀리네. 정확히 이렇게 42%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42%의 상승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전에 뭐 리먼 브러더스 터지고 나서의 그 양적 완화 부분에 화폐 가치의 훼손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이후에 재난지원금까지 전부 포함해서의 유동성인 거죠. 유동성이 풀리게 되면서 당연히 경제 지표는 개선될 수밖에 없고, 그 경제 지표가 개선된다는 건 기업 실적이 개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기업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것에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냥 매출의 증가와 영업이익의 증가와 순이익의 증가인데, 영업이익률이 증가했느냐의 기준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이 바뀌어지면서 어떤 산업은 돈이 많이 풀린과 동시에 그 인플레이션 이상의 실적을 낸 거고, 어떤 산업은 산업 자체가 둔화돼서 그냥 멈춰지고, 그렇게 되면서 화폐 가치가 훼손된 것보다 오히려 실질적인 수익은 마이너스가 되는 그 흐름까지도 있는 거죠. 미국이나 우리나라의 기준에서 지금 시장을 견인하는 게 전기전자 업종인데, 그들이 시장을 그냥 견인하는 게 아니고 경기가 좋아지면서 금리를 올릴 정도로 긴축을 할 정도로, 그러면서 경기가 좋아지면서의 흐름인데, 그 경기가 좋다는 거는 결국 기업 실적이 개선돼 있다. 그 기업 실적이 개선된 쪽 중에서 옛날 S&P 영화 찍듯이가 아니라 지금은 현실 세계의 기준에 IT 역할이 너무너무 확장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월등한 강세인데 나머지는 그렇지 못합니다. 자 보시면 코스피 지수에,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어떻게 대처할까가 중요하다는 거죠. 앞으로 대처의 방법이, 첫 번째는 무조건 시장이 깨질 거다, 윤종두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시장이 깨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내일 당장이라도 좀 정리를 완전히 하시고 나서 쉬시는 게 옳다라는 게 지금의 제 교육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고 시장이 오를 거야, 지금은 힘들지만 어차피 오를 거야, 그냥 객기 부리는 게 아니고 오기 부리는 게 아니라 화폐 가치가 훼손됐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가신다면 그럼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을 사셔야죠. 살아남을 수 있는 업종을, 그것을 그 지수를 보기 전에 종목으로 먼저 보신다면, 예를 들어서 조금 이따 이제 그 같이 한번 놓고 보겠습니다만, 월봉 기준에서의 등락률을 보시면 대표적으로 예를 든다면 이제 뭐 셀트리온 2020년 그 고점 대비해서 잠시만요. 2020년 고점 대비해서 58.74%,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왔던 종목이 58.74. 네? 돌릴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 고민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수 대비해서도 월등히 좀 약한 부분. 또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뭐 한국 BNC는 어때? 한국 BNC. 뭐 시가총액 규모의 차이가 완전히 있지만은 여기는 뭐 72%. 진단키트 신풍제약은 어때요? 작년에 그 어마어마한 코로나19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그 시세를 냈던, 재작년이 되죠 벌써, 이제 2020년 기준에 88%.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이 깨진다라고 했을 때, 그 시장이 깨지는 흐름 속에서 내 종목군의 흐름이 어떻게 앞으로 그 어떤 종목을 어떻게 가지고 갈 거냐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자, 종목 기준에서도 또 봅시다. 어떤 걸 볼 거냐면은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죠.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코스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시가총액 현재 기준의 22부터 보겠습니다. 코스닥 솔브레인 고점 대비 32%. 뭐 만약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액면 분할을 했거나 무죽을 했거나 이런 것 때문에 착시 현상이 있는 종목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모르는 종목 그냥 넘어가는 기준이 되고요. 솔브레인, 그 다음에 동진 세미캠, 이쪽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신고가 랠리 이후에 이제 46%, 그리고 ST팜. 그나마 이제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어와 있으니 하락 유례 기준도 제한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0위 안에 5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았었나요? 얘가 뭐 증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86%. LX세미콘 보시면서 하나하나 종목군들을 잘 보세요. 덜 빠진 종목의 업종이 뭔지. LX세미콘 반도체 관련, 스튜디오 드래곤, 얘는 이제 뭐 2018년 기준에 36%의 기준인 거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 보는 거예요. 일단은 코스닥 쪽부터. 그다음 니노공업, 여기는 16%, 그죠? 그다음에 CJ ENM 18년도 7월 대비 55%. 얘도 뭐 증자가 있었는지 뭔지 모르겠고, 첨보 19%. 시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얘는 이제 무상 증자가 100%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12만 원대라고 했을 때 고점 32만 원 대비해서 얼마 밀린 거예요? 20만 원 밀린 거죠. 그럼 70% 가까이 밀린 거죠. 70% 가까이. 그리고 벌써 이미 20위 안에서 없어져 버린 종목도 있어요. 20위 안에서 없어진 바이오 종목군들도 사실상 있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 헬릭스미스, 바이로메드가 헬릭스미스였거든요.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왔던 종목인데, 뭐 셀트리온 제약이 67% 빠질 정도니까 헬릭스미스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헬릭스미스 고점 대비 얼마? 93%. 뭘 얘기하냐면 나머지 다 보고 얘기합시다. 셀트리온 제약 받고, HLB 얘도 시가총액이 8조를 넘기면서 2위까지 올라왔던 2019년도에 장중에 1위까지 올라왔어요. 장중에 1위. 그러니까 실적이 되지 않는 쪽 변동성의 확장, 성장성의 기준, 그렇게 해서 이제 변동성이 급격히 증가했던 종목군들은 사실 되돌릴 때의 흐름이 참 난감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되돌릴 때의 흐름이. 성장주여서 변동성이 커서 좋은데, 고점 대비해서 무너져 내릴 때의 되돌림의 흐름에 대해서 실적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시 이슈가 불거져서 재차 움직임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어려워지는 거죠. 에코프로 BM 전부 보시니까 결론은 어떤 게 나와요?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여드린 이유는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 얘가 이제 수년 동안을 시가총액 1위를 냈던 종목이죠. 요 뭐 지수를 뺄게 복잡하니까. 자, 의약품 쪽에서 말씀드린 헬릭스미스, 시가총액이 2위까지 올랐던 헬릭스미스라든가 이런 종목은 순위에도 20위 안에도 없습니다. 고점 대비 뭐 90%대 폭락.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가총액 코스닥 1위인 업체가 62% 폭락. 셀트리온 제약 시가총액 얘가 2위까지 올라왔었죠. 셀트리온 제약이. 그 셀트리온 제약이 70%의 폭락. 셀트리온도 50% 이상의 폭락. 시가총액 3위였던 종목이. 거기에 이제 뭐 HLB 마찬가지, 그리고 헬릭스미스 순위에도 없어지고, 알테오젠 마찬가지, 또 시젠, 신풍제약 다 마찬가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상 거품이 제일 클 수밖에 없는 쪽이 바이오 쪽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이오 쪽의 흐름이 예전 고 노무현 대통령 때 정부의 그 황우석 교수 테마주들처럼 이런 식으로 주가 흘러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시가총액 1위라는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란 말이에요.
이렇게 70% 이상 폭락을 합니다. 이때 당시에 셀트리온장 마찬가지. 그리고 얘네들뿐만 아니라 신라제는 뭐 퇴출, 그죠? 그리고 뭐 헬릭스미스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때 뭐 어마어마한 새로운 뭐 신흥 부자들, 졸부들을 많이 만들어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고 뭐 몇몇 이름 되면 알만한 업체들, 시가총액 진짜 소형주들, 저 분위기 속에서 시가총액 조 단위 이상 몇 조짜리씩 만들어버리고. 결국은 코로나19가 없었다면은 이러한 흐름 자체가 나오지도 않았을 그런 종목군들의 조정폭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만약에 시장이 여전히 긍정적이었다면 이 정도까지 밀리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건 그 종목군들의 하락률이 가장 높고요. 두 번째 기준은 이제 우리도 결국은 마지막에 이제 뭐 손절을 할 수밖에 없었던 뭐 위메이드라든가 또 카카오 게임즈를 지고 있죠. 그런데 카카오 게임즈는 마지막 이제 수급 범위를 보고 유지를 하고 있는 범위예요. 낙폭이 심화돼 있으니까 되돌리는 흐름도 감안을 하고. 그렇게 게임주의 변동성 조정폭. 그 다음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에코프로비엠의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그 공장 화재까지 겹쳐지면서, 그죠? 그렇게 해도 얘네들은 그나마 이번 그 낙폭이 포함돼서 30%, LNF가 20%대. 그 정도는 조금 감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에 반해서 이제 뭐 LX세미컴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16% 굉장히 많이 밀린 거긴 하지만 신고가를 찍고 나서의 16%라서 제한적이다.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실적 부분을 좀 더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기술주 쪽의 기준은 실적이나 또 2차 전지 부분에 있어서는 수주, 매출 수주 부분이 그나마도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조금씩은 커버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바이오 쪽은 그게, 성장주 쪽은 그게 좀 버겁다는 거죠. 지금 긴축 얘기 나오면서 가장 중요시되는 부분이 미국 쪽에서도 성장주들에 대한 조정이 나오는데, 그 성장주는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가 실적 플러스 성장성까지 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장성만 있는 쪽보다 또 실적만 있는 쪽보다 월등히 강하게 형성이 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나스닥 지수 등락률 자체가 다른 거죠. 다른 쪽 대비. 다른 쪽 대비. 그 부분 뭐 등락률을 보면 21일자의 기준이긴 합니다만,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표 보시면 나스닥이 200% 이상 상승했거든요. 그래서 다우지수 대비 2배 뭐 이런 식으로 기술주들의 흐름이.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기술주가 2016년부터 18년까지는 프리미엄까지 같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이 디커플링 상태에 놓여지면서 우리나라는 필라델피아 반도체수보다 못 움직이게 된 거죠. 2018년, 17년 말 18년부터 해서. 왜? 정정불안,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과 삼성그룹에 대한 오너의 불확실성. 정책이 그렇게 가다 보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됨으로써 우리는 거품이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실적 대비 성장성에 대한 거품이.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 극약수에 대한 할인도 있지. 자, SK가 22로 들어와 있어요. SK, 지주사 SK. 고점 대비해서 36%. 그리고 요거 좀 잘 보시자고요. 2015년 종가 대비해서 흐름을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코스닥 그 시가총액보다는 이쪽 그 코스피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군들의 시가총액 월등하니까 SK가 17조입니다. 그렇게 해서 2015년 종가 대비 그 종가를 살짝 이탈한 범위. 시장은 어떻게 됐어요? 46% 올라와 있다 그랬죠.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 어떤 업종을 살 거냐의 기준을 지금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2015년 이후에 변동성이 위아래 다 나왔지만은 2015년 저점을 분명히 얘는 깼어요. 2015년 종가의 저점을. 그리고 지금의 위치도 2015년 일단 종가 대비 아래에 놓여져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는요, 이번에 상장을 한 거죠. 카카오페이. 그렇게 해서 신규 상장 이후의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사실상 뭐라 이야기하기가 좀 애매한 기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한지주. 대표적으로 이 그 금융지주사들의 실적은 뭐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4조 정도 되나요? 그 순이익 부분이 한번 볼까요?
4조, 5조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순이익 부분. 그죠? 정확하네, 이 정도. 4조 5천억, 뭐 4조 6천억이니까 4조에서 5조 사이. 그죠? 굉장한 겁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에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도 같이 먼저 좀 놓고 보시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그 10위까지만 제가 설정을 해놨는데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군들의 영업이익 부분, 순이익 부분, 전망치 부분까지 내용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잠시만요. 이쪽에 없나 지금? 이쪽에서 보여드릴까요? 여기서 보시면은 4조 이상의 순이익을 내는 쪽이 2021년 기준에 4조 이상짜리 순이익 낸 쪽이 이것뿐이 없어요. 10위 안에서 기아, KB금융, 기아, 그 다음에 현대차, LG화학,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이버는 뭐 일시적인 거고, 그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4조 이상을 실적을 내는 쪽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신한지주를 성장주로 보지는 않잖아요. KB금융도 성장주로 보지는 않잖아요. 그죠? 성장 프리미엄이 붙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게 돼 있고 요 기준에서도 요 부분 이렇게 2015년 종가 대비해서 밑에 있어요. 뭐가 어찌 됐건 밑에 있어요. 우리가 2016년도에 금리를 올리는 그 시점이니까 상승장악형 이후에 이렇게 주력주로 갖고 갔단 말이에요. 응? 수익 잘 냈죠. 36,000원부터 55,000원까지 뭐 수익 잘 냈죠. 우리는 KB금융으로 들었어요. KB금융. KB금융의 수익률은 더 크죠. 사실상 27,000원에서 69,000원. 신한지주 대비 월등히. 근데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신한지주는 2015년 이후에 그럼으로 따지면은 조금 주가가 다소 좀 어두운 거고, 얘는 그나마도 금리 인상 뭐 시기 범위 앞에 기준에서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저점 대비 코로나19 저점 대비 127%예요. 그리고 요 기점 대비해서는 글쎄 몇 프로가 될까요? 요거쯤까지나 여기까지. 어찌 됐든 33,000원에서 58,000원이니까 100%는 좀 안 되겠네. 그죠? 그거 꼭 기억을 해 두세요. 하나씩 더 볼 거니까. 자, 그래서 마저 뭘 볼 거냐면은 하나씩 빠르게 더 볼 겁니다. 지금까지 시장의 기준에 금리를 2015년 12월에 금리를 올린 이후에 산업이 바뀌는 과정 속에서 누가 움직임을 가져갔냐 했을 때 SK 같은 경우에 2015년 대비해서 밑에 종가가 형성돼 있고요. 신한지주도 사실 조금 KB금융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카카오뱅크도 뭐 신규주라서 의미는 좀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얘는 그렇게 돼 있고, 삼성물산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2015년 종가 대비 더 내려와 있죠. 시가총액 2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종목군들이 고점 저점의 기준점도 제한적이고. LG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응? 지금 콧방귀 끼고 웃었죠, 제가. 2015년 대비해서의 흐름 범위. 조금 이따 업종별로 볼 겁니다. 지금은 종목으로 보시고 좀 이따 업종별로 볼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장이 어렵고 힘든데 어찌됐건 윤정두가 시세해도 주식하실 거잖아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다 겪어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35년 주식하면서 25년 동안 멘토링 서비스 하면서 2000포인트 넘겼을 때 그때 2007년 9월에 금리를 내렸잖아요. 금리를 내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닙니다. 무조건 정리하고 끝내십시오. 절대 여기서 환불해서, 왜? 종목을 안 주니까 여기서 환불해서 옆방으로 가요. 주식 하루라도 못하면 이건 손이 부러지는 것 같거든.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주식을 하시는 분들하고 그렇지 않고 매매를 위한 주식을 하시는 분들하고 다르단 말이야, 사실.
포트폴리오 구성의 기준에서는요. 주식을 전량 정리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뭐 시장은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계속 지수는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포트 비중을 잘 채워서 적절한 업종군 잘 선택해서 대처를 하겠다. 이런 기준을 잡는단 말이죠. LG전자의 기준에 뭐가 어찌됐건 2015년도 저점을 뭐 깨기도 했지만은 결론적으로 IT 쪽의 흐름에 있어서는 고점 대비 30%긴 하지만 충분하게 랠리 기준이 설정된 이후의 흐름이다. 근데 지금도 저평가다. 좀 이따가 볼 거예요. 지금도 저평가다. 저평가잖아요. LG전자. PER 7배인데 성장성이 조금 전장사업 부분에 더 검증이 돼야 되니까 그렇지. 그다음에 현대모비스입니다. 현대모비스. 완성차를 먼저 들여다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것 중에 하나예요. 중간에 잠시 이제 강세를 띌 때에 그때 범위에서만 뭐 수익 창출을 내고 빠져나오시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은 그 시장이 어려우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일 당장 단타 쳐서 상한가 갈 쪽 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포트폴리오의 기준이라면 힘이 없는 업종군은 실적이 안 나오니까 힘이 없겠죠. 지금 시대에. 그럼 그건 정리해서 힘 있는 쪽으로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기준을 설정해 드리는 거예요. 당장 업황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SK이노베이션은요. 얘는 이제 그 정유 쪽의 실적 플러스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가 아니었다면은 SK이노베이션도 사실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2020년, 2021년 기준이 아니라면. 무슨 얘기냐면은 2015년 저점을 코로나19 때 깼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코로나19 때 깼어요. 전기전자 업종 안 깹니다. 나이가 깼어요. 깼다고 치고. 그러고 나서 쭉 뻗어 올라간 게 뭐예요? 테슬라죠. 테슬라는 뭐라 그랬어요? 미국의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기준에서의 승기를 잡아가는 그런 해석이 확대되다 보니 트럼프 대통령의 연임이 어려울 것이다라고 해석이 되다 보니 민주당 정책에 맞는 업종군이 부각이 될 수밖에 없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테슬라, 친환경. 그렇게 되면서 테슬라의 폭발적인 폭등 랠리, 거기에 2차 전지주들의 폭발적인 시세. 물적 분할 때문에 LG화학이 빠지는 게 아니라 상상을 초월하게 올랐어요, 사실. 상상을 초월하게.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 9,200만 주짜리거든요. 저게 바닥 찍을 때가 5조. 9,200만 주. 5조짜리가 18조까지 올라옵니다. 몇 개월 만에. 이 짧은 기간에. 그렇게 되면서 그 폭에 대한 조정이었어요. 그 폭에 대한 차익 실현. 근데 딱 저 당시가 LG화학이 물적 분할을 발표하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LG화학이 25% 빠져요. 240% 오르고 25% 빠지고 삼성 SDI가 180% 오르고 20% 빠지고 얘가 250%인가요? 260%인가? 오르고 40% 빠집니다. 왜? 좀 더 가볍거든. 어찌됐건 고점 대비해서 24% 밀려 있어요. 뭐 물적 분할이고 나발이고 그잖아요. 뭐 물적 분할 악재라며. 응? 근데 시장에서 고점 대비 그것도 꼬리 달린 고점 대비 또 바닥 대비 허벌나게 올라온 고점 대비 결론적으로는 24% 빠져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최근의 시장 흔들림 속에서. 그러니까 어떤 업종을 잡느냐의 기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SK이노베이션은 정유 쪽에 실적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긍정적이라는 거죠. 실적 기준 펀더멘탈 대비해서 그렇게 고평가로 인식되는 범위가 아니라는 거죠. 셀트리온 볼까요? 시가총액 3위에서 지금 12위로 밀려있는 셀트리온. 고점 대비 58.74%. 60%에 달하는. 이때 말씀드렸잖아요. 2017년도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정부 들어오면서 고 김대중 대통령 정부 때처럼 성장주, IT 거품 그때는. 그리고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기준에서처럼 황우석 교수 테마, 조화제약 42배, 산성PNC 57배. 금융당국이 뒷짐지고 있죠.
응? 그 정도 올라가면 벌써 잡아드려야 되는데 뒷짐지고 있잖아. 결론은 이번 그 바이오 쪽의 기준도 금융당국이 뒷짐지고 있어서의 흐름이 됩니다. 물론 셀트리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 셀트리온 얘기해서 욕먹기도 싫고, 응? 신라젠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린 고점 대비 막 90% 이상 떨어져 있는 종목군들, 매출 200억짜리 2조, 3조, 4조, 5조, 6조, 7조, 8조까지 올라가도 제재를 안 하는. 어찌됐건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가 그런 수익을 냈으니까 지금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이런 수익을 다 잡아냈으니까. 결론은요. 바이오 쪽의 기준이 유일하게 전기전자 업종과 함께 제약, 의약품 쪽이 2015년도 저점을 사실상 깨지를 않았어요. 근데 지금의 위치는 어때요? 저 저점 대비해서. 응? 저 저점 대비해서 뭐 종가 기준으로 올라왔다라고 친다면 뭐 더블? 오케이. 뭐 더블이라고 쳐요. 100%. 전기전자 업종에는 못 미칩니다. 삼성전자에도 못 미쳐요. 이런 변동성 확장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 범위 보겠습니다. 포스코. 포스코 기준에서도 어때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에 그 시장에서 이제 순환성의 시세도 나오죠. 그래서 2020년 요 저점 찍고 이제 밋밋하게 사실상 흘러가다가 결과적으로 이제 요때죠. 요때 이렇게 폭발적으로 시세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2월부터. IT 자동차 뭐 이런 쪽 다 급등 랠리 이후에 2월 이후부터 해서 그렇게 하고 PER이 10배 이상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철강주의 PER 기준에서는 너무 과도했죠, 사실. 어찌됐건 지금 뭐 여기도 물적 분할을 발표를 했는데 물적 분할 악재 아닙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이제 16만 5천 원 대비 27만 원이니까 11만 원 올랐어요. 그러면은 70% 정도 되나요? 시장 대비해서는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는. 그리고 이때는 이제 그 공매도 정책에 대한 기준, 그래서 그 클리너 정책, 그리고 구조조정을 그 단행할 수 있는 원샷법, 그렇게 돼서 이제 철강 조선이 다 간 게 아니고 포스코와 현대중공업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김으로써 급등 랠리가 나온 거죠. 그러나 이제 펀더멘털적의 그러면 제한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여기는 뭐다? 금리를 올릴 정도로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서의 시장 수익률 좀 넘는 수익률까지. 그 다음은요. KB금융. 그 다음은요. 기아. 기아의 흐름도 2000년 이후의 기준이죠. 기아 완성차의 기준에서도 일단은 다시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엔화의 또 일시적인 강세 부분 플러스 전기차 수소 2020년 하반기부터 아주 발빠른 움직임을 정의선 회장이 나타내줬죠. 그렇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정책적인 부분 친환경에 맞는 그렇게 되면서의 흐름, 그 흐름이 이제 그 오버슈팅이 크게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로 애플카 관련된 내용까지 해서 변동성. 그리고 이제 꼬리 부분 빼고 나면은 9만 원에서 사실상 8만 원 사이에서 계속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력으로 가지고 가다가 이제 그 어떤 부분이에요? 거래가 둔화돼 있어서 일단은 실적은 나오지만 거래가 둔화돼 있어서 제한적으로 본 거고. 자, 카카오입니다. 바이오까지는 아니더라도 카카오의 IPO 때문에 그 형성됐던 흐름들. 그러니까 요 기준이 사실 수급 부분 개인 수급 놓고 보시면 이래요. 어마어마하게 물량을 뺏어 갔었어요. 주가가 그렇게 크게 탄력을 안 받고 네이버도 똑같습니다. 이 당시 기준에. 그래서 우리는 카카오가 아닌 네이버를 사실 선택을 했었고, 그리고 난 이후의 흐름은 손바뀜 수급과 함께 계속 지속적인 폭등.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옵니다. 네이버를 일시적으로 제끼고 3위까지. 그 3위 효과 부분은 뭐였어요? IPO입니다. IPO.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결론은 그 부분이 이제 과도했기 때문에 뭐 정부의 규제 강화 이런 부분 때문에 조정도 있지만 말 그대로 잣대가 틀린 거죠. 지금의 LG화학은 어때요? 지금의 LG화학 기준은 뭐라고 표현해요? 아니 LG화학 부분에 있어서 물적 분할이 악재다. 지주사의 할인 요인을 받아야 된다. 근데 카카오 급등 나올 땐 뭐라 그랬어요? 할인 요인은커녕 IPO 효과.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 카카오페이 지분도 많이 갖고 있어, 뭐 이런 기준이었죠. 그러니까 어디다 이제 기준점을 잡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데, 일단 펀드멘탈이 이제 뒷받침되지 않는 기준에서의 흐름은 또 이렇게 차익 실현 효과 터질 때 좀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의 기준에, 그러니까 바이오가 됐든 카카오 기준에서의 그 성장성이 됐든 성장주들의 완벽한 흐름을 잡아서 갈 거냐, 아니면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는 종목군에서 잡아서 갈 거냐. 자, 마지막 몇 개 더 보고 그 다음에 업종 보고. 지금 미국장의 흐름 나쁘지 않아요. 선물이 뭐 2% 수준까지 미끄러졌다가 결국은 뚜껑 열어놨더니 나스닥 부분의 변동성이 확장돼 있는 국면이긴 합니다만, 일단 뭐 1% 초반까지도 낙폭을 좀 줄이기도 했고요. 이렇게 돼서 안정화가 된다면은 뭐 바닥 인식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 아까 기아랑 뭐 비슷한 기준의 흐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삼성 SDI 여기도 2차 전지의 효과 부분 때문에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죠. 사실 삼성전기랑 비슷한 시가총액을 형성하다가 10조 원대 뭐 이렇게 움직이다가 지금은 46조 9천억입니다. 그게 이제 정책적인 부분까지 맞물린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테슬라 거의 2차 전지의 성장성, 민주당 정부 들어오면서 미국에 그렇게 되면서 이제 2020년 그 바닥에서부터의 흐름. 민주당이 승기를 안 잡았으면은 나올 수 없는 변동성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정책 자체가 전기차를, 그러니까 테슬라나 이런 친환경 쪽으로 확산시켜 줄 수 있는 범위는 아니거든요, 사실.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쪽은 이제 뭐라고 코멘트를 해야 될까요? 아직까지는 말이 많은 거죠, 사실. 셀트리온이 분식이면 얘는 더 큰 분식이다, 뭐 이런 주장들도 일부 있고. 또 그럴 것이 이제 실적이 너무 사실 검증받아야 될 게 많다. 유통 물량이 없어요, 얘도. 대주주 지분, 외국인 지분 빼고 나면 유통 물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해서 밀리지도 않고, 그룹 차원에서도 뭐 계속 지원을 했고, 그러한 이유는 대주주의 지분이 삼성물산, 삼성전자 뭐 이런 쪽 기준에서 삼성물산의 대주주가 또 이재용 부회장이죠. 그러다 보니 뭐 하여간에 있고요. 그다음 네이버 뭐 카카오처럼 조정이 급격할 것이다 그렇게 논하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시장이 금리 긴축 이런 부분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라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테이퍼링 아시고 금리 인상 아시고 그 다음에 양적 긴축이라는 단어까지 이제 듣게 되셨잖아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진짜 기술주들, 그러니까 성장주죠. 진짜 성장주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그 기술주는 실적에 나오는 성장주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되는, 그러니까 네이버의 영업 마진이 1조 원대, 1조 7천억이래요. 시가총액 54조. 그런 쪽의 거품이 오히려 빠지는 게 크다라는 거죠. 그런 쪽의 거품. 어찌됐든.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입니다. 자, 2015년 이후에 16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편입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는데, 전체 정리를 1차적으로 한 게 언제라 그래서 2017년도 11월, 그러니까 2017년도 9월, 10월, 11월 요 3달 동안 전량 정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안 보다가 2019년 12월에 편입한 지 뭐 한 달 만에 변동성이 너무 확장되어 있어서 1, 2월 달에 그냥 전량 정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2020년 8월부터 들어왔죠. 8, 9, 10. 그때 이제 IT, 자동차, LG와 이렇게 지금처럼 세 가지 업종군을 포트 비중을 채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기준을 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단 한 번도 2015년 저점을 이탈시키질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16년부터 업황 호조세가 지금까지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고요. 2020년 코로나19 때에도 그 직전에 신고가 랠리가 나와요. 그리고 이러한 랠리가 나오면서 시장 지수를 견인한 겁니다. 시장 지수 42% 올라올 때는 하이닉스 상승률은 300%. 시장 지수 42% 올라올 때 하이닉스의 시장 등락률은 300%. 다시 얘기해드려요. 시장 지수 42% 올라올 때 얘가 300% 올라오면서 또 삼성전자가 200% 올라오면서 시장 지수를 견인한 겁니다. 미끄러져 내려가질 않죠.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밀려 내려오고 저점을 이탈시켜도 깨져 내려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왜? 실적이 상승을 초월하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올 때 무슨 얘기냐면요. 그림 정확히 그려드리면 이게 지금 2200의 예전 고점을 넘기고 2600의 고점을 형성시킨 거잖아요. 누가 들어올린 거예요?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기전자 업종이 얼마? 116% 올라요. 116. 시장은요 30% 올라옵니다. 116 올라올 때 시장 30% 올라와요.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지금 42% 올라와 있을 때 삼성전자가 200% 올라와 있는 거예요. 30% 올라왔을 때 116, 42% 올라왔을 때 200% 이상. 하이닉스로 따지면요. 하이닉스 기준은 시장이 30% 올라올 때 얼마? 130%대 올라오고 시장이 42% 올라올 때 300% 올라온 거예요. 요거를 지루하시겠지만 업종까지 보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종목 하나하나 더 보겠습니다. 어떤 기준에서의 그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가져가는지 그렇게 보겠습니다. 일단 잠시만요. 업종별로 이제 좀 놓고 볼게요. 지금 이제 살아남을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여러분들께서는. 어차피 시장 오를까요, 빠질까요? 내가 얘기했잖아. 무조건 오르는 기준밖에 설정할 수가 없어요. 왜? 윤정두가 유료 활동하니까. 그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그러면은 2015년 이후에 시장이 올라갈 때 전체가 다 올라갔느냐? 에이, 아니라니까. 에? 시장이 랠리를 펼칠 때는 다 같이 올라가는 듯이 보여지지만 이게 이제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의 가장 특징은 뭐예요? 가장 특징은 2015년 대비 잘 보세요. 저점이 이탈되던 시점이 있고요. 2015년 종가 대비. 그리고 2200포인트의 고점을 이렇게 2600으로 넘기기도 하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넘겨서 3300을 하는 거예요. 요 고점을 넘겨서. 근데 이걸 누가 들어올렸다? 전기전자 업종이. 시가총액 비중 35%인. 지금 더 늘어났나 모르겠는데 한번 시가총액 비중도 한번 보고 갈까요? 전기전자 업종. 금요일날 원체 밀린 게 있어서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제 내일 다시 또 한번 봐야 되는데 시가총액 비중이 35.39로 월등히 늘어났네. 무슨 얘기냐면은 똑같이 다 빠진 것 같잖아요. 얘가 시가총액 비중이 35%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비중이 더 올라가서 왜? 다른 쪽이 너무 많이 빠지니까 얘는 덜 빠지니까 비중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제 코스피 지수 그다음에 대형주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죠. 코스피 지수 대형주. 대형주는 시가총액 1위부터 100입니다. 예전에는요. 자기 자본 1위부터 100이었는데 지금은요. 시가총액 1위부터 100이에요. 단순해. 중형주는요. 중형주는 뭐예요? 시가총액 101위부터 300위까지 200종목. 나머지 소형주는요. 전부 나머지 이제. 그럼 얘는 어떻게 했어요? 대형주 대비 중형주의 흐름이 어때요? 덜 오르고 더 빠져. 덜 오르고 더 빠져. 2015년 대비해서만 보세요. 그냥 편하게. 맨 왼쪽 거 대비해서 높이. 예? 맨 왼쪽 거 대비해서 높이가 오른 거나 있어? 없어요. 코로나19 때 더 빠져. 중형주인 이유가 있는 거죠. 시가총액 규모가. 소형주 마찬가지. 소형주. 위치를 보세요. 맨 왼쪽 화면에. 대형주의 기준은 저 바닥에서 15년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왜? 화폐 가치의 훼손, 유동성의 확장. 그것 때문에 지수는 올라가.
대형주에 쏠려. 그게 이제 LG에너지 솔루션하고 똑같잖아요.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ETF 상품, 응? ETF 상품에서 돈이 2차전지 섹터로 들어오면은 LG에너지 솔루션에 그냥 막 들어가겠지. 돈이 들어오면 들어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돈이 시장에 간접 상품에 계속 돈이 들어와, 또 지수 상품에 돈이 들어와. 그럼 뭘 사요? 코스피 200 지수에 놓여진 종목 위주로. 대부분 다 대형주의 위주죠. 응? 대형주의 유동성 풀린 것만큼의 일단은 강세 흐름, 그리고 중형주, 소형주는 그에 못 미치는 흐름. 자, 업종별로 봅니다. 음식료. 2015년 줄 거는 거예요, 저게. 2015년 종가 대비. 예? 올라온 것도 없죠. 얘를 사야겠어요, 지금? 지금도 얘를 사면 낙폭가 되니까 올라올까? 아니라고요.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섬유유복은요. 2015년 대비 올라와 있지만 시장이 힘들 때 2020년도 막 더 깨져내려가죠. IT가 기억 속에 남아 계셔야 됩니다. IT가. 조기목재. 2015년 저점을 다 깨, 코로나19 때. 전기전자 업종만 안 깨요. 의약품하고. 근데 의약품은 뭐 그 이전에 흐름에서 변동이 나오는 거지. 종이목재. 그다음 화학. 정유화학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 2015년 대비 또 의약품 어떻게 됐어요? 그 이전에 이제 저점을 한번 깼고, 그러고 나서 코로나19 때문에, 그리고 지금의 위치가 8,500 종가 기준 대비 100%도 못 올라 있죠. 엄청나게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은 8,500 대비 100%가 안 돼요. 뭐 미끄러져서 내려와서거든 뭐든 전기전자 업종만큼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 비금속 광물은 시가총액 자체가 안 되죠. 시가총액 자체가, 비중 자체가. 어찌됐든 시가총액 비중이 되든 안 되든 1,500포인트대 대비해서 어떻게 돼요? 따블이 나요, 안 나요? 지수 자체가. 따블이 났어? 안 나죠. 철강금속은 어때요? 2015년 대비. 아니죠. 기계는요, 마찬가지. 의료정밀은요, 마찬가지. 운수장비가 이제 힘을 못 쓰다가 2000년 하반기에 친환경, 그 다음 유통, 전기가스, 건설, 운수창고. 운수창고는 뭐예요? 운수창고는 운수장비는 이제 자동차와 조선. 운수창고는요, 해운. 해운 업종. HMM의 급격한 랠리 이후에 무너진 흐름. 2015년 종가 대비. 통신, 금융. 금융업은 뭐예요? 지주사 포함입니다. 지주사 포함. 은행. 은행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금융지주사 대형사가 아닌 개별 은행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증권, 보험, 끝. 안 본 거는요? 전기전자. 어찌 보면 쉽거든요. 지금까지 무엇을 논하려고 하는 것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첫 번째, 시장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오늘도, 금요일 날도 여러분 뭐 걱정 마세요. 어차피 금리 올리는 시점에서 대세하락이 오진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시장은 어떻게 무너졌단 말이에요. 응? 지수는 깨졌어요. 지금의 기준에서 야 윤정도 너 때문에 안 빠진다 그래가지고 내가 갖고 있었는데, 에이 그거는 뭐 어디 가서 하소연하셔도 될 얘기가 아니잖아요. 응? 혼내시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들 자산이 회복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럼 결론은 지금부터의 문제 아니에요 또. 야 윤정도 지금이라도 잘 맞춰봐. 내가 무당이야? 무당이냐고. 지금부터라도 잘 맞춰봐. 어떻게 잘 맞춰요? 분석을, 해석을 그대로 하는 대로 계속 해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시장을 붕괴된다고 생각하고 매매를 하실 거면은 쉬는 게 옳아요.
혹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시장 붕괴되니까 단타 칩시다. 오늘 2,100개 종목이 빠졌어요. 내일도 이렇게 미국 장이 끝나고 유럽 장이 끝나면 내일도 개파락이 일단 나오겠죠. 미국 선물이 강세를 띠든 말든 일단 개파락 나오고 이제 뭐 돌리면 돌리든. 그럼 결국은 내일도 일단은 뭐 2,000개 이상 종목은 깨지고 시작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옳죠. 상장 주식 수의 90%가 빠지는데 나머지 10%에서 수익을 내겠다? 그건 욕심이잖아. 윤정도도 못해요 사실 그렇게. 어떻게 그 맨날 할 거야. 아예 맘먹고 그냥 매일 단기 매매를 하지 않는 한. 결론적으로 그러면은 시장은 지금 굉장히 힘들지만 과도한 조정이다. 당연히 돌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뭐를 바탕으로? 경제 동향을 바탕으로. 금리를 올릴 정도의 경기가 살아나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이어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그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 기준에서 어떤 업종 종목을 선택할 것이냐. 그 기준이 혹자들처럼 장 안 좋으니까 대형주 다 팔아서 잡주 사세요. 근데 지금 다시 들여다봤더니 대형주 다 팔아서 잡주 사세요. 이런 확 그냥 막 그냥 대형주만 살아남았는데 그것도 아무런 대형주가 아니죠. 아까 시가총액 코스닥, 코스피 20여의 종목을 쑥 다 봤어요. 시가총액 3위였던 셀트리온 초전박살 60% 빠져버리는. 코스닥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 헬스케어 60%대. 그리고 코스닥 바이오 업체들 뭐 70%, 80%, 90% 진단키트 마찬가지. 그런 업종 종목은 당연히 안 가져가는 게 옳고. 그리고 아니 뭐 나머지 철강, 조선 이런 쪽이 우량 업종 아니냐고. 우량주예요. 근데 우리가 논하는 것처럼 뭐 시장에서 이번에 철강이 실적이 좋고 그거 갖고 안 된다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 개선폭이 있어야 된다. 그게 유일하게 지금 보시고 눈으로 보시고 계시는 전기전자 업종이에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비중 35%가 훌쩍 넘습니다. 이제. 얘들은 가만히 있는데 옆에 종목군들이 빠져서 얘들이 비중이 높아요. 그럼 얘들이 이제 금요일처럼 밀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밀리더라도 실적이 평가가 안 돼 있는 쪽이 왜 밀리는 거지?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잡아놨어요. 우리가 지금 무지 힘들어요. 우리는 안 힘들겠어요? 아니 종목이 다 초전 박살나고 있는데 뭐 우리는 뭐 용가리 통뼈 용용용이야? 다만 그래도 위안을 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잘 보시면은요. 삼성전자예요. 의약품처럼 뭐 어디 뭐 거품이 껴 있습니까? 아니죠. 자, 지금까지 뭐 출석 체크 한 번도 안 했는데 출석 체크 한번 합시다. 서로가 힘내자는 의미에서 예전에 우리가 9호로 사용했던 거 45번 4545 한번 갑시다. 채팅방에 그럼 제가 동영상 자료 올려드린다 했잖아요. 그죠? 동영상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채팅방에 4545. 그리고 이 광고쟁이들이 비밀번호를 걸어놔도 그 비밀번호 노출이 돼갖고 다 알아. 참나 어이가 없어서 비밀번호 좀 바꿔놓고 채팅방에 4545.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께 동영상 교육교재 있죠? 동영상 교육교재 올려드리겠습니다. 선착순 뭐 30명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능동적이신 방에 4545 올려주시는 방에 이렇게 해서 비밀번호를 한 번 더 바꿔보고 그래도 또 뚫고 들어오면은 다른 비밀번호로 전혀 모르는 걸로 바꿔놓을게요. 자, 4545 능동적이신 방 기준에 이렇게 보시면 이제 꼭 보면은 유료방이 이렇게 제일 먼저 4545 주린이 달리자님부터 해서 힘드시겠죠 다들. 근데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셔야 돼요. 01번 방도 4545 누르셨는데 01번 방 어딨어? 벌써 12시에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힘드시겠지만 난 뭐야. 유료방도 아니고 무료 교육에서 우리 정회원님들이 용인해 주시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정회원님들 얼마나 속타겠어요. 여기저기 다 주린이 달리자님이야? 아니지. 전삼섭 선생님께서도 4545. 또 누가 올려주셨죠? 경제적 자유님 4545. 주린이 달리자님은 열일하시네요. 이데일리 쪽에서도 일단은 가도회송님 4545. 그리고 또
03번 방에서도 아니 조금씩 조금씩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능동적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께서 능동적이신 흐름을 기준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난 능동적이야 이렇게 하고 시장에 대처하셔야지. 그래야지 시장에서 살아남고 대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동영상 자료하고 오늘 그 다른 도서 자료도 하나 또 올려드릴까요? 예전에 자주 올려드렸는데 풍악을 올려라 반값 이벤트 반값 이벤트 선착순 추가 10명 더 있잖아요. 지금 뭐 공지사항들 보세요. 공지사항들 보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동영상 교육 자료를 이런 자료를 드립니다. 이런 자료. 그래서 이제 뭐 다들 받으셨겠지만은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못 받으신 상태죠. 텍스 자료까지 아낌없이 뿌려드립니다. 장이 안 좋고 하니까. 그리고 힘드신 분들은 알아서 전화하셔서 합류하세요. 뭐 지금 장에 무슨 뭐 마케팅하는 것도 웃기는 것 같고. 이 자료들을 지금 뿌려드릴게요. 바로. 그리고 도서 자료도 한번 더 드릴까 고민 중이에요. 지금. 풍요 선생님 그리고 여기 다 시차를 두고 올라가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도서 자료 중에서 한 번에 다 올려드리지 않고 캔들 도서 자료 말고 도서 자료가 있나 모르겠는데 입문편 챕터 1 입문 이렇게 해서 요 도서 자료가 또 있어요. 기본적 분석부터 해서 가볍게 해놓은 요 자료도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4545 하신 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다른 방들 이제 올라가고 나야 하루에 한 단락씩이라도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엄지척 유튜브에 지금 엄지척이 너무 적어. 유튜브에 좀 엄지척. 그래 각 채팅방에 좋아요, 하트, 그렇게 해서 13개가 뭐야? 아까 조금 전에 한 54분 5분 계셨는데 그나마도 야 예전에 몇백 분씩 계시다가 윤정두가 자꾸 게을러져서 방송 잘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으셨어요. 근데 이제 방송 내용도 얼마 전까지 기준에서 뭐 마케팅 위주로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접속도 잘 안 하셨고, 근데 이제는 많이 바뀌었죠. 다시 인원도 좀 늘어나셨는데 이제는 좀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으니까 많이들 참여하시고 그렇게 하고 하트 좀 눌러주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현재 업종의 기준을 놓고 봤는데 결국은 시장에서 농담이 아니라 저는 자, 그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해드릴까. 예전에 그런 교육을 많이 해드렸는데 뭐냐면 주도주에 대한 교육들. 시장이 주도주 자료 놓고 보면서 빠르게 진행을 해볼게요. 어차피 오늘도 어차피 늦어진 거 좀 힘들긴 해도 주도주 교육 자료가 있는지 찾아볼게요. 바로 찾아봐서 바탕화면에 교육 자료 원본 주도주 교육이 있나? 극비 수익 인정 주도주. 주도주 자료를 어디서 찾을 수 있지? 하도 이제 그 교육을 제가 안 해드리니까 저도 위치를 까먹어요. 자료 위치를. 유료 자료에서라도 빼서라도 진행을 해드릴게요. 주도주 실전 특강 자료에 실전 특강 자료 주도주 따라잡기 주도 시장 주도주. 자 이게 조금 오래된 건데 정리가 안 된 자료 중에 하나인데
그냥 요걸로 일단 보겠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고 이거 말고 주도주 따라잡기. 잠시만요. 2020년 주도주. 왜냐면 그런 거 하나씩 제대로 배워 두셔야 돼요. 어떤 그 업종 기준을 들여다놓고 보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구성 자체가. 어이구, 이것도 아니고. 잠시만요. 어차피 교육을 해드린다고 했으니까 끄집어내서 하긴 할 텐데, 이러면은 주도주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해놓은 게 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 좋은 게 그거를 PDF 파일로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자료가 너무 많아도 저도 못 찾네요. 응? 안 되겠다. 나중에 찾아서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도주 기준에서 이제 다른 기준을 설정해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어떠한 그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그러면 뭐 기간별 주도주, 그냥 이게 마지막으로 이거 아니면은 제가 찾아서 나중에 한번 다시 기준을 잡아드리는 걸로 하고, 이거네요. 요걸로 일단 해드릴게요. 요걸로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 요 기준에 이제 보시면 그러니까 굵게 두 가지, 세 가지로 나누면 돼요. 세 가지로 나누면 돼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그리고 이때 이제 이거를 다 쪼개놨는데, 2003년부터 2004년이 아니라 이걸 굳이 쪼개놓을 필요 없이 2003년부터 2007년도까지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당시 기준에 현대중공업 쪽의 흐름, 그 흐름이 조선주입니다. 30년 만에 업황호조세. 그렇게 되면서 현대중공업이 이제 몇 퍼센트 움직였는지, 그거하고 2008년부터 2011년까지의 시장 상승률 대비 이들 롯데케미칼과 기아, LG화학의 등락률, 그 기준 보시면 됩니다. 시장이 2003년 3월부터 이제 2004년 4월까지 1차적인 512에서 939포인트까지 83.39% 올라갈 때, 이때는 삼성전자, 현대차가
긍정적으로 흘러갔어요. 왜냐하면 환율이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KT 같은 종목을 놓고 보실 거냐? KT가 이제 그 나쁜 종목이 아니잖아요. 긍정적인 우량 주잖아요. 근데 대표적인 유틸리티 업종이죠. 시장이 대세 상승기에 있을 때에는 유틸리티 업종의 경우에는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제대로. 그러니까 시장이 83.39% 움직일 때 KT는 오히려 주가 변동이 없어요. 오히려 저점이 뭐 낮아지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는 뭐예요? 기초 소재죠. 여기도. 그러니까 모든 산업에 다 들어가요. 자동차, 건설, 조선, IT에도 들어갑니다. 사실. 그죠? 그러니까 시장 수익률을 일부 넘길 수는 있어도 포스코의 경우에 이거를 월등히 넘기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모든 곳에 다 들어가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제 조선이에요. 조선 같은 경우 후판 가격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후판 일본에도 이제 수출을 한단 말이죠. 근데 일본에 수출하는 후판 가격과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이제 그 조선주들의 납품하는 후판 가격이 좀 차이가 난다라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일본 측에서는 이제 제소를 하는 거고. 왜냐면은 완성된 조선 배에 대한 선박에 대한 가격 자체가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원재료 비용이 비싸지면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그 후판 가격의 기준은 조선 관계자, 철강 관계자 그리고 정부 관계자가 모여서 공식적으로 모여서 가격을 좀 조절을 해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우리나라 부가가치세 같은 부분을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증치세라고 해서 그걸 조정을 해서 혜택을 주죠.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에 이게 뭐 개별 업체 성향이 아니잖아요. 포스코가 사실상. 그래서 가격을 그 경기가 살아났다고 해서 뭐 아주 공격적으로 그 가격을 올리거나 할 수는 없고 제한적인 기준에서의 가격 설정 범위를 가져간다.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시장 수익률을 조금 넘기는 수준이 되고 마지막 자락에 이제 시장에 오버슈팅이 나올 때 2007년도에 엄청난 오버슈팅이 나왔죠. 시가총액 2위까지 올라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당시 기준에 현대중공업은 정확히 이 가격만 보세요. 얼마? 15,900원이라는 가격만 보세요. 나중에 이제 55만 5천 원까지 올라옵니다. 그래서 시장은 얼마? 512포인트라는 것만 기억하세요. 그건 제가 기억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현대중공업이 2003년 3월부터 2004년 4월까지의 랠리에서도 현대중공업이 가장 큰 주도 역할을 했고 뭐 시장 지수를 견인했다라기보다는 저때 당시는 아직 시가총액은 그렇게 월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피 월봉이 2004년 5월부터 2006년 5월 뭐 금리 인상 시기죠. 딱 뭐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니까 105% 움직입니다. 105%. 105% 올라올 때 KT는 여전히 못 움직여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환율이 어떻게 돼요? 환율이 1140원 정부에서 유지를 정부 개입을 해서 유지를 하던 부분이 이탈되면서 결론적으로 수출주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현대차는 시장 수익률에 못 미치는 흐름이 나옵니다. 시장 수익률에 못 미치는. 이럴 때는 매매를 해요? 안 하지. 오히려 이제 포스코는 시장 수익률을 살짝 넘기는. 왜 실적이 뭐 크게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제 현대중공업 어때요? 응? 어마어마하게 올라오죠. 400%. 이게 시장 주도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기 관점의 변동성은 1.5배에서 2배 정도.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는 시장 등락률 대비 몇 배? 5배 올라옵니다. 10배. 예? 5배에서 뭐 10배 막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1.5배에서 2배, 뭐 3배 이렇게. 2008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시장이 150% 올라요. 900포인트 이탈됐다가 2200까지 150%. 똑같아요. KT는 이때도 못 갑니다. 유틸리티 업종. 그리고 한국전력의 기준도 못 움직여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지금 19,900원이면요. 19,900원이면은 한국전력의 19,900원이면요. 10만 원 수준의 주당 가치를 갖고 있는데 0.2배 수준. 청산을 하면 10만 원 받는데 19,900원의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평가인 건 아는데 못 움직여요.
삼성전자도 시장 수익률. 시장 수익률. 경기가 좋아져서 사실상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롯데케미칼은요. 14배 수준. LG화학은요. 14배 수준. 근데 얘들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개선돼서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바이오주들처럼. 뭔 소리냐면은 자고 일어났더니 유가가 올라갔다. 재고자산이 재평가받아서 가격이 올라갔다. 이것뿐이 없어요. 근데 그 당시의 기준에 주식형 펀드 수익 잔고가 8조에서 74조까지 늘었거든요. 2015, 2016, 2017 3년 동안 한 달에 2조씩 돈이 들어와요. 예? 난리가 났죠. 정부 정책을 그렇게 폈으니까. 그 돈이 시장이 반토막 났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손실률이 뭐 50% 반토막이 아니라 그 이상 60%, 70%씩 막 그 이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펀드 상품에 돈이 안 몰리고 어디로 몰리냐면 이제 랩 상품으로, 그러니까 랩을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한 거죠. 그래서 자산운용사 말고 자문사 뭐 규모가 좀 있는 자문사의 돈이 뭐 조 단위의 돈은 우습게 들어오는 거고 뭐 10조 뭐 그 이상씩 막 들어오는 거예요. 쏠림 현상. 근데 그들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데 명분도 없고, 그래서 유가가 강세를 띠는 것을 이용을 해서 유가가 올라니까 정유화학주가 갑니다. 밑도 끝도 없는. 그러니까 정유화학은 기초 소재이기 때문에 경기가 살아나서 강세를 띠는 거, 그게 좋은 거지. 응? 그게 아니라 경기가 살아난 건 아닌데 달러 가치가 훼손이 돼서 유가가 급등이 나왔다. 볼까요? 유가의 부분을. 달러 가치가 훼손이 돼서 유가가 급등이 나왔다. 두바이로 볼게요. 왜냐하면 그 서부 텍사스 중진료는 NH투자증권에서는 기간이 안 나와요. 저렇게 길게. 자, 보시면은 유가가 갑자기 여기서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죠. 왜 나왔어요? 경기가 살아나서. 급등이 나오려면은 전제 조건이 경기가 이때처럼 어마어마하게 살아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리를 인하했는데 추가적으로 급등 나온 거는 이제 선물 시장에 오버슈팅 나온 거죠. 빠져나가기 위한. 그리고 이제 폭락. 그런데 경기가 살아난 것도 아닌데 폭등이 나왔어요. 왜 그랬어요? 화폐 가치의 훼손. 달러가 어마어마한 약세를 띠면서의 흐름. 그러고 나서 유가 폭락했죠. 이때 시장 붕괴됐나요? 아니죠. 무슨 얘기냐면은 달러 가치의 강세 전환. 언제? 2014년도에 테이퍼링, 2013년 5월에 테이퍼링 얘기하고 2014년도에 긴축을 단행하고 그리고 2015년도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서요. 그렇게 되면서 유가가 정상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제 과도하게 미끄러진 부분은 있죠. 그리고 정확히 2015년 12월 금리 올리고 경기가 살아날 만큼 그렇게 해서 다시 유가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강세를 띈 부분. 그리고 이렇게 코로나까지 터지고 나서의 흐름, 지금은 당연히 수요와 공급 논리, 경기가 살아나면서의 흐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제 실질적인 실적 개선이 아니라 재고자산 뭐 핑계 대고 돈의 힘으로 끌어올린 게 롯데케미칼이 14배, LG화학이 14배, 현대차 6배, 정유주 5배에서 7배, 그리고 기아 14배. 근데 자동차는 엔화의 상상을 초월하는 강세 때문에 자동차는 어마어마한 실적 개선이 나왔죠. 이 보시면은 엔화 기준에서 달러와의 강세는 또 달러와의 약세는 엔화 기준에서 설정이 된다. 유로화나 파운드화에 대비해서는 꼼짝도 못하고 1달러에 124엔까지,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죠. 1달러 주면 124엔을 줬어요. 근데 1달러를 주면은 75엔뿐이 안 줘. 그럼 어떻게 되냐? 달러가 약세를 뗀 거죠. 1달러에 124엔을 줬는데 옛날에는. 근데 1달러에 75엔뿐이 안 줘. 달러가 어마어마한 강세죠. 그러다 보니까 약세죠. 달러가 어마어마한 약세. 1달러에 124엔을 줬는데 75엔뿐이 안 주니까 달러 가치가 훼손된 거야. 엔화는요. 어마어마한 강세죠. 어떻게? 124엔을 줘야 1달러를 사는데 75엔만 줘도 1달러를 사. 어마어마한 강세. 그래 결론적으로 이 달러가 약세를 띠고 엔화 강세를 띠다 보니 자동차는 앉은 자리에서 녹아난 거죠. 왜?
미국에서 이제 1달러에 차를 한 대 팔았다고 치면 124엔을 돌려받아서 월급 주고 하는데 1달러에 차 한 대 팔았는데 75엔뿐이 못 받아. 그럼 어떻게 돼요? 2달러에 팔아야 된다는 얘기야. 1달러 50센트 2달러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만히 있는 현대기아는 땡큐한 거죠. 그래서 이 랠리가 실질적인 실적 개선과 함께 나온 랠리가 됩니다. 그럼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2003년부터 2004년까지는 잘 보세요. 300% 올라와요. 2200포인트 마이너스 512 나누기 510이니까 5로 해주면은 300% 올라오죠, 시장이. 그러면 현대중공업이 그 당시 기준에 55만 원까지 올라옵니다. 지금은 현대건설기계로 이름이 바뀌었나요? 응? 현대건설기계 뭘로 바뀌었죠? 그 현대중공업 지주사는 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으로 바뀌었죠. 이게 예전에 현대중공업입니다. 그죠? 얘가 얼마? 15,900원에서부터 2003년도 바닥 찍을 때 55만 원까지. 15,900원에서부터 55만 원. 윤정은 머리 좋죠?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조선주만 지금처럼 두들겨 팼기 때문에 55만 원 마이너스 15,900원 나누기 15,900원 얼마인지 아세요? 33배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 상승률의 딱 10배. 시장 상승률의 10배. 그리고 아까 중간중간 토막토막 잘라서 봤을 때 그때도 시장 대비해서 1.5배에서 4배까지 나오죠. 그게 주도주예요. 실적이 되는 30년 만에 업황 구조세. 70년대 배를 어마어마하게 찍었고 선박의 수명 20년에서 30년 사이인데 그 수명 다 되고도 선박을 교체를 못하다가 물동량의 증가로 인해서 해운주들이 선박 발주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30년 만에 상상을 초월하는 업황 구조세가 나와서 그 실적 바탕으로 주가가 시장 대비 10배 올라가는 겁니다. 주가가 얘들이 강세를 띄니까 시장의 지수가 견인이 된 거죠. 삼성전자 못 갔습니다. 이때. 왜? 원달러 환율이 2004년도 3분기 이후에 국정감사를 하고 난 다음에 1140원에서 얼마? 900원까지 내려와요. 2007년도에 900원까지. 지금으로 생각하면은 무슨 원화 강세를 띄면 또 시장이 폭락할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아니, 이 상태에서 시장은 2000포인트를 넘깁니다. 원화가 이렇게 강세를 띨 때. 이 원화 강세를 띄는 거는 왜? 결론은 조선주들의 30년 만에 업황호조세 달러화 결제 그 받은 거를 한국으로 들어와서 갖고 들어와서 원화로 결제를 해서 그걸 가지고 급여도 주고 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한국조선해양의 13배, 14배의 기준, 33배의 기준, 시장 대비 10배의 기준, 그리고 차화정 랠리 때의 기준처럼 차화정 랠리에서의 시장 대비 10배 수준의 기준.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2016년 2월부터 2017년 6월까지 32% 코스피 지수 오를 때 요거보다 조금 더 올랐겠죠. 이제 일단 저점 대비 기준이니까. 요 기준에 아무래 퍼시픽이라든가 한미약품이라 다 좋아. 못 가는 애들은 못 가요. 기아도 못 갑니다. 오히려. 그랬던 것이 누가 갑니까? 주도주의 기준에 누가 가요? 금융 지주사 금리를 올리는 시점에 눈에 그냥 보이는 거예요. 이번에도 금융 지주사 사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하이닉스 시장 주도주죠. 삼성전자 마찬가지. 시장 주도주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오를까? 시장 30% 못 오를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올라요. 이번 기준에서 시장이 전기전자 업종이 잘 보세요. 전기전자 업종이 116% 올라온 거예요. 이러면서 시장 30% 견인하고요. 그러면서 시장 얼마? 2200포인트를 2600포인트로 들어올리죠. 전기전자 업종이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그러고 나서 전기전자 업종이 조정을 받아요. 조정을 받지만 저점 이탈이 안 돼. 지수는요. 나머지 업종이 다 깨지니까 2020년 3월에 2015년 저점 그 이상으로 다 깨고 내려갑니다. 그죠? 이 고점
이 고점 기준에 유가증권 시장은 이 고점 기준이 얼마였어요? 2,600이었죠. 얘네는 여기서 못 넘겼어요, 시장은. 그러다가 여기서 이렇게 치고 올리면서 이게 80% 올라온 거, 75%. 75% 올라오면서 시장이 얼마 올라와요? 40%가 올라옵니다. 얘들이 75% 이상을 땡겨주니까 40% 올라온 거예요. 그들이. 그리고 이번에 보세요. 응? 아니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 잘 보세요. 힘겨우시겠지만 또 종가 기준으로 따지면 솔직히 요자락이니까. 요자락에서부터. 근데 저 꼬리를 배제하고 나면은요. 물론 여기서 이 꼬리에서 잡히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 이게 이제 삼성전자의 차트랑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거의. 삼성전자 비중이 또 20%니까 전체 시장에. 전기전자 업종이 35%고. 거의 그 자락까지 올라왔던 거예요, 사실은. 시장을 견인했던 그 지수 포인트까지. 조금 전 거로 다시 들어와서 다시 보시면요. 자, 실적주가 간다 그랬죠.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간에 얘기하는 자, 여러분들 시장 가니까 이거 사세요. 혹은 시장 빠지니까 이거 사세요. 그 기준이 아니고 시장의 주도주는 정해져 있다. 실적주다. 실적주가 시장의 주도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 실적주가. 그리고 실적주만이 시장의 주도력을 가져가는 거고. 그게 아닌 이상은 숨겨진 종목이 있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죠.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결론은 지금의 기준에서도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여전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지금 당장은 무너지고 깨져 있지만은 야 금리를 올릴 정도인데 이거는 시장이 강해져야 되는 거 아니야? 지금은 또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급격한 조정이 나오는데 이건 과하지 않아? 펀더멘탈 대비? 그래서 시장에 잔류를 하신다면은 어떤 업종을 사야 돼요? 아까 쭉 보시니까 결국은 전기전자 업종을 사셔야 되는 게 옳죠. 어떤 업종을 사야 돼요? 결국은 전기전자 업종을 사는 게 맞잖아요. 어떤 업종을 사야 돼요? 결국은 전기전자 업종 이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기준에 35조 7천억 2013년도에 사상 최대치 실적 이후에 2014, 2015년도에 20조 원대 중반까지 밀려 내려왔었어요. 35조 7천억에서. 그러다가 2016년도에 30조 이상 했는데 갤럭시 노트 7 터지면서 리콜 사태 나오면서 30조가 채 안 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예상치가 32조, 33조 이랬어요. 1월 달까지만 해도. 근데 그것이 컨센서스가 지속 상향되면서 40조 원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2017년도에 58조 8천억 사상 최대치. 그리고 내년에 67조를 예상합니다. 그러면 2018년 이런 때 고점보다 주가 더 올라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죠. 이렇게 실적이 이 창사일의 사상 최대치 35조 7천억 대비해서 이렇게까지 영업이익이 증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그렇게까지 안 올랐어요. 거기에 자사주 이익소가 14% 감안하고 또 지금 시장의 랠리는 뭐예요? 유동성 랠리죠. 화폐가치 훼손. 근데 여기는 화폐가치 훼손에 관련된 그 프리미엄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상당히 저평가라는 게 PER이나 PBR에서 그대로 오롯이 남아있어요. PBR이 1.92배까지 올라온 거 아니냐. 기술주의 기준에 고평가라고 논하기 어렵습니다. 실적 부분 PER 부분 11.50배 저평가죠. 글로벌 시장에서는 초저평가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의 흐름도 이렇게. 시장은 검은 색깔 선입니다. 그냥 하염없이 무너지는데 하락폭의 기준은 제한적이에요. 하락폭의 기준은 제한적입니다. 저쪽 바닥까지 깨져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지수는 바닥을 계속 깨는데 하이닉스 마찬가지. PER 8배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PER 8배짜리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LG전자 PL 7배. 여기는 다만 성장성이 결여돼 있죠. 전장에서의 가시적인 게 나와야 돼요. 결론은 시장 그 지수 하락률 대비해서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삼성전기는요. PL 11배, PBR 2.37배, 시가총액 10조 원대가 고점 대비 이쪽도 밀려 있어요. 이번 고점 대비해서도. 근데 시장 감안하면은 그나마 IT가 방어인데 내일이 이제 또 내일대로 걱정이 되는 거죠. 오늘 벌써 2.22% 시장이 깨지니까. 응? 내일은 내일대로. LG노텍도 잘 보세요. 얼마나 저평가인가 지금. 순이익이 9천억으로 급격히 증가했는데 순이익이 9천억으로 급격히 증가했는데 올해 전망치가. 그리고 이제 작년에 8,800억을 냈고 근데 PBR이 9배야 9배. 더 개선될 걸로 보고 있는데 9배 9배. 저평가죠. 여기서 만약에 이제 그 더 밀려 내려가면 그게 더 밀려 내려갔을 때 기준에 말 그대로 경기 둔화여서 밀려 내려가는 거냐 아니면 지정학적 리스크냐 뭐 여러 가지를 놓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결론은 지정학적 리스크고 본인의 펀더멘탈하고 관계없는 쪽의 조정으로 연동이 돼서 미끄러진다? 기회죠. 그럼 기회. 왜 제자리로 돌리니까 실적이 기준이 돼 있으니까. 경기가 둔화돼서 실적이 같이 둔화되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또 120% 오른 이후에 눌림폭이에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26,000원에서부터 꺾였어요. 근데 PER 보세요. 7배예요. 물론 이제 업황에 대해서 제한적인 의견도 있어요. 올해 뭐 급격히 실적이 둔화될 것보다부터 PBR 0.7배 수준이고. 근데 요것도 전망치는 좀 더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메이저들의 누적 수급이 나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께는 그냥 이렇게만 보여드리지만은 우리는 이 종목군들 하나하나를 누적 수급 범위까지 다 봅니다. 윤정두가 아무리 뭐 좋다고 떠들으면 뭐 하겠어요. DBI텍 PBR 4.28배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PER이 8.89배 완전한 저평가 실적 기준으로. 그럼 그걸 윤정두 혼자 얘기하면 뭐해. 메이저가 사줘야지. 사주니까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지금 뭐 미국 쪽의 변동성 어마어마합니다. 테슬라 추가적으로 뭐 7%씩 밀려 내려오고, 테슬라 넷플릭스 7%씩. 근데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는 시장 대비 제한적이 그나마 1.7% 시장 막 무너져 내리는 과정 속에서도. 그리고 나스닥 지수 뭐 급격히 또 낙폭을 축소해요. 11,300까지 내려가서 얼마예요? 저가가 11,300에서 300포인트 지금 330포인트들 올렸으니까 2.5%니까 한 4%대까지 밀렸나요? 이건 뭐 참나. 어휴. 장중 저점이 4%까지 밀렸어요? 말 같지도 않은 등락 범위까지 연출이 됐었네. 어찌됐든 윤정도는 지금 여러분들께 방송해드리면서 마음이 편하겠냐고. 아무리 악을 쓰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가셔도 무난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지금 국채 선물 10년 만기 국채 선물 수익률이 금리가 1.7이에요. 얼마 전에 호들갑 떨 때가 1.8이거든요. 오히려 1.7이야. 얼마 전에 환율 1,200원 어쩌고저쩌고 엄한 소리들 하고 있을 때가 엊그저께인데 지금 어찌됐든 1,190 1,190원대 중반. 뭔 소리냐면은 며칠 전에 악을 쓸 때보다 시장은 더 빠졌는데 지표를 바탕으로 막 악을 썼잖아. 금리든 긴축 또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든 또 환율이든. 근데 그건 다 개선돼 있어 지금. 오히려 지수만 빠진 거야. 이번엔 뭔 핑계 대려고. 지정학적 리스크? 오케이. 지금 뭐 변동성 만만치 않은데 뭐 나스닥이 뭐 장중에 뭐 4% 수준까지 4%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120포인트니까 1%니까 3%대까지 밀려 내려갔던 나스닥 지수. 순식간에 뭐 변동이 장난이 아니에요.
하여간에 새벽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설정해 드리고,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도 PER이 7.5배입니다 지금. 물론 이제 PBR이 부담이 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쪽도 고점 대비 많이 미끄러졌지만, 시장 감안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시가총액이 20위 안에 들어온 게 엊그저께 같은데, 가만히 앉아서 코스닥 시가총액 12위인가요? 13위? 훅 치고 올라왔어요. 얘는 가만히 있는데 덜 빠졌다는 것만 기준으로. 덜 빠진 이유가 뭐예요? 실적. 심택 마찬가지. 심택 마찬가지. 올해 예상치 순이익 1,600억. 그렇게 따지면 PER 8배? 오늘 좀 올랐기 때문에 조금 올라갔겠죠, PER이. 말도 안 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나 이거 오늘은 너무하네. 16개가 뭐야? 나도 힘들어요. 응? 좋아요. 이게 지금 멈춰 있어서 그러나? 다시 틀어볼까요? 왜 좋아요가 16개, 나 동네 창피해서 이거 못하겠네. 응? 여러분들이 힘드시더라도 능동적이셔야지. 주성 엔지니어링 순이익 1,000억 예상치죠. 그러니까 이쪽 종목군들의 문제는 뭐냐면, 업황이 좋아져서 이제 실적이 순간적으로 개선되는 건 좋은데, 자산 가치 부분 대비해서 너무 올라오니까, 그래서 이제 실적 플러스 성장성까지 놓고 주가의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 뭐 심텍, LX 세미콘 이런 쪽의 PBR 뭐 4배 수준의 PBR은 사실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력 비중이 아닌 수익 종목의 비중으로 드리는 거고, 대신에 이제 실적 전망치 기준에서는 상당히 저평가 상태가 맞고요. 그렇게 해서 20% 이상의 매집이 돼 있어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20% 이상. 기회죠. 이번 기회가 상당한 기회. 그리고 LG화학, LG화학도 최근에 계속 설명드렸으니까 녹화 방송 꼭 보세요. 그렇게 해서 LG화학도 굉장히 많이 깨져 내려오긴 했지만, 12월 30일 날 시가총액 8위였어요. 8위. 12월 30일 날 시가총액 8위. 지금 5위입니다. 5위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어요. 1월 달에만 27% 가까이 탄력을 받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미끄러지긴 했는데, 수급은 계속 사가요. 외국인들은. 얼마나? 2%. 1조. 적지 않은. SK이노베이션 어마어마한 실적 개선폭. 마찬가지 누적 수급 범위가 나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러한 영향을 바탕으로 제한적인 조정폭. 주봉상으로는 장악형의 기준을, 그 다음에 일봉상으로는 샛별형의 기준을 좀 기대해 볼 위치로. 근데 원채무 시장이 진짜 속된 편으로 이따구로 흘러가서 좀 버거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급격히 낙폭을 줄여줄 수 있다. 지금 변동성이 확장돼 있지. 지금 저점 대비해서는 상당폭 미국장도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기술주도. 그렇게 해서 이러한 캔들 기준의 내용들도 같이 좀 보시고요. 펀더멘탈적으로 뒷받침돼 있으면 이렇게 나머지 기술적인 부분도 보시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뭐 4개월 만에 70% 수익도 내보시고, 이렇게 후기도 좀 써보시고, 주력주에서 수익 나서 여유로움을 가지고 다른 쪽에서 단기 공략, 수익 공략 할 수 있도록. 우리도 어려워요.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다 안 밀렸겠냐고. 이론적으로는 뭐 정리해서 현금화해서 밑에 다시 사고, 그럼 뭐 건물 뭐 수십 개 올렸게. 다만 지금의 기준은 건물을 수십 개 올릴 수익이 아닌, 내가 재테크를 했을 때 내 원금을 크게 훼손시키지 않고, 그 범위 내에서 내가 편입 단가가 고점에 형성돼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되돌릴 수 있는 시장인 거냐, 그것이 되돌릴 수 있는 업종, 되돌릴 수 있는 종목인 거냐, 그거를 가장 중요시 놓고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혹 저희 동료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윤정도는 삼성전자 하나 갖고 먹고 산다. 아니에요. 삼성전자를 바보도 아니고 2004년
3분기 이후에 국정감사하고 원달러 환율이 1140원에서 깨져서 900원까지 내려가는데 삼성전자, 현대차를 사면 바보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실적이 나올 때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응?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십시오. 네이버에서 윤정두를 검색하시면 이렇게 검색이 떠요. 이렇게. 그럼 밑에 공식 홈페이지든 그 밑에 뭐 홈페이지든 눌러서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메인 화면에. 결론적으로 전화하세요. 지금 내일 당장 어떻게 대처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DB하이텍, 주성엔지니어링, LG화학 좋은 건 알겠는데 옆에서 귀에다 대고 LG화학이 뭐가 좋아요, 개인들의 무덤이에요, 이런 엄한 소리 할 때 투매하게 되고, 여러분들은 다 대형 우량주 갖고 계신 분들인데 그렇게만 갖고 있었어도 지금 방어가 되는데, 그것도 IT, LG화학을 갖고 계셨을 때 기준이죠. 나머지 업종군들은 또 차별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어찌됐든 혼자서 하시니까 흔들리는 거죠. 윤정두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시장이 안 좋은데 뭐 상한가 잡아드릴게요, 이런 게 아니라, 시장이 좋더라도 시장 수익률을 넘길 수 있는 주도권에서 수익을 내는 거지, 시장이 안 좋은데 무슨 시장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뭐 상한가 잡아내, 그건 아니죠. 우리는 교육받으신 분들은 스스로 상한가 다 잡아낼 수 있게끔 교육 부분은 완벽하게 해드리잖아요. 두 가지 이벤트가 있어요. 첫 번째 기준은 마지막 10분 강연회, 2월 12일자 강연회에 참여하실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참여하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할인 이벤트 기준. 두 번째 기준은 0 빼고 이벤트. 예? 그렇게 해서 교육교재 부분을 90% 할인해 드리는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이벤트에는 2주간 VIP 문자 카톡방을 체험하실 수 있는 행사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휴 기간 때 공부하시라고.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건 빨리 넘기고요. 예, 결론적으로 이제 이 부분 마저 말씀드리면, 우리 그 직원분이 참 얘기를 못 알아들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이거를 연장 이벤트를 하면 선착순 30명에 마감하려면 이 뒤에 있는 내용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뒤에 있는 내용이. 이거를 그냥 우리가 진짜 안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걸까? 야, 진짜는 친구가 직원으로 있었을 때 그 친구가 차에서 얘기한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너는 대표고 나는 지금 너 운전하고 있지 않냐. 나는 그런 것까지 신경 쓰기 싫다. 난 운전만 할란다. 윤정도 네가 잘났으니까 네가 다 해라.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대장이 나를 따르라를 하지 않으면 누가 배를 운전하냐. 나를 따르라를 해야 뭐 배도 운전이 되고 전쟁터에 나가기도 하는데, 남들에게 의존하려고 하면은 그거는 안 된다. 벌써부터. 결론은 윤정두가 해야죠, 모든 걸.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강연에만 오시는 분들의 기준에도 이렇게 혜택을 드립니다. 강연에 강의 자료 30분 무상 제공을 해드리는데, 추가적으로 더 드릴 테니까 요 금액을 무상으로 제공해 드린다. 그 내용이에요. 그렇게 보시고 넘어갑니다. 하이닉스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세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가 세계 3위입니다. D램. 그리고 하이닉스가 2위예요. 여기 이제 분기 실적 3조 1천억이고 하이닉스 4조 1천억이고, 시가총액은 여기가 109조고 여기가 86조고, 실적은 30% 더 나오는데 시가총액은 30% 할인이 돼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상당한 저평가의 흐름인 거고요. 지금 제가 판단할 때 기준에서는 오버슈팅까지, 그러니까 오버슈팅 플러스 이제 그것을 좋게 표현하면 이제 프리미엄까지 감안했을 때, 결론은 어떻게 돼요? 지금 12배 정도의
PR만 형성이 된다고 해도요. 시가총액 120조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럼 지금 주가 대비 40% 이상 더 올라와야 됩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고 40%. 12만 원 곱하기 40%는 얼마예요? 4만 8천 원? 그럼 얼마예요? 17만 원 수준? 생각만 해도 좋죠. 17만 원 수준. 근데 농담이 아니라 그렇게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 시장 흐름 자체도. 펀더멘탈적인 부분을 이해를 했으면 기술적인 부분을 이해를 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 게 옳고요. 이번 달 기준에 이제 음봉으로 내려와 있습니다만 그 음봉을 빠르게 좀 돌려서 며칠 안 남았지만 돌려서 망치형의 기준으로 잡아놓고 끝내기를 한 13만 원 정도만 돌려놔도 아니면 12만 원대 후반 중후반만 돌려놔도 망치형이 나오죠. 나쁘지 않습니다. 응? 과도하게 눌려 있는 거고 그리고 주봉 기준에서의 장악형의 기준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위치가 되기를 그렇게 해서 이제 주봉의 장악형이 되면 월봉 기준으로 망치형의 기준이 됩니다. 펀더멘탈적인 부분 다 얘기한 거고 그리고 이제 뭐 회원분들 수익률들이 나중에 한번 기회 되시면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들여다 보세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부분에 있어서 이제 문자가 계속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바닥 인식 잡고 편입의 기준 설정하십시오라고 뭐 24일에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편입 문자 범위를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LG화학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장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이걸로 보실까요? 7개 증권사가 LG화학 목표 주가를 하향을 했어요. 7개 증권사가 하향했는데 그 하향폭의 기준이 84만 원, 91만 원 뭐 이래요. 근데 윤정두가 매집에 대한 기준으로 설정해 놓은 목표 주가가 84만 원, 85만 원, 그리고 90만 원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매집의 기준 외국인들의 이번에 1월 달에만 외국인들이 1조를 넘겼어요. 2% 비중 자체가 유통 물량 자체가 없어요. 없는 종목인데 2%나 뺏어갔다고 또. 결론적으로 지금 그 물적 분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이쪽에 IPO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주지분이 LG화학이 80% 이상 가지고 있고 지주사 성향의 50% DC가 돼도 LG에너지솔루션의 시가총액은 70조에서 120조 정도 예상을 하니까 70조만 잡아도 대략적으로 한 40조 가까이 40조에 달하는 그럼 지금 시가총액이 뭐 40조 원대인데 그리고 이제 실적이 일단 사실상 그 LG에너지솔루션이 또 솔직하게 똥 싸지르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것뿐이 안 되죠. 거의 뭐 4천억 가까이 3천억 원대 영업 손실을 내놓고 나갔단 말이에요. 분사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 부분이 좀 제한적으로 1조를 넘길 걸로 예상했다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오히려 이제 그 LG에너지솔루션 이탈되고 난 이후에 개선되지 않을까. 근데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의 그 분석 내용을 제가 반해서 얘기하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이런 그 예측 범위를 가지고 갔을 때에 요거는 이제 나중에 한 번씩 보세요. 녹화 방송도 한번 보시고 이 설명들 이런 건 다 해놨으니까. 메이저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뒷부분에 메이저 수급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시가총액 그 순위가 11월 달에 6위에서 12월 달에 8위로 밀려 떨어졌단 말이죠. 이게 지금 얼마요? 5위에서 미끄러지질 않아요. 시장은 다 이탈되고 붕괴되는데 얘는 5위입니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죠. 뭔가. 시장에서 분명히 물적 분할이 악재라고 그랬고 물적 분할 때문에 조정받았다고 그러는데 그 뻥이란 얘기예요. 그 표 하나만 놓고 보면 돼. 표 하나만. 요거. 그 당시 기준에 시가총액이요. 요렇단 말이에요. 16조 2천억에서 53조까지 올랐어요. 그냥 240%가 아니라 16조짜리가 53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정받을 만하지. 근데 이때 물적 분할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물적 분할이 악재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 진짜 올라오고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조정을 준 거에 대해서 물적 분할이 악재에서 조정받았냐. 그럼 얘는 왜 조정받은 거야? 물적 분할도 안 하는데. 얘는 왜 더 많은 조정을 받는 거야? 얘는 왜? 그러고 나서 이게 지금 잘못 표시했는데 79% 폭등이죠 또. 43조에서 71조까지. 시가총액 3위까지 올라온 거죠. 저게. 결론적으로 지금의 위치에서 사실상 뭐 조정폭이 어찌 보면 이제 105만 원 찍은 다음에 조정으로 따지면 뭐 상당합니다만, 예? 또 올라온 것 감안하고 시장 지수 감안하면은 과도한 조정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추가 조정을 더 받아야 된다가 아니라 과도하다. 개인들의 지분이요. 지금 이제 그 외국인들이 48.97이 아니라 49%가 넘어요. 대주주가 40.72. 그럼 유통 물량이 어떻게 되겠냐 이거야. 거의 90%가 외국인 그 하고 주요 주주. 그리고 개인들 물량 얼마 없다는 거죠. 개인들 물량. 키움 개인 선호 창고에 매도는 있어도 평상시 뭐 수급 범위에 매수 창고에 없어요. 그리고 오늘까지도 21일 오늘까지도 누적 수급 범위가요. 나쁘지도 않은데 오늘도 물량을 뺏겼는데 3%까지 밀고 내려간 거. 손바뀜이죠. 손바뀜. 기관 지분이 더 많을 거예요. 개인보다. 기관 쪽에 지금 일단 뭐 2차 전지 섹터에서 들어와 있는 자금만 해도 그게 얼만데. 그게 조 단위 이상이잖아요. 그게 조 단위 이상이면 그것만 해도 2%지. 근데 지금 우리 그 직원분이 이걸 작성을 하는데 요거 두 개만 지금 완벽하지 않을 거예요. 요거 두 개만. 요거 두 개를 KX에서 이제 다시 받아오는 방법을 알려줘서 좀 더 명확하게 잡아드릴 텐데 개인 유통 물량 자체가 없습니다. 그들만의 리그에 그들끼리 손바뀜이고 그들의 기준인데 뭐 부정적인 해석이라면 애널리스트들의 해석이 맞다면 그럼 다 빼고 나가야죠 지금. 지금 그 ETF 상품의 2차 전지 섹터의 상품 하나에 들어가 있는 비중이 19%짜리가 1조가 넘는 섹터에서의 ETF 상품에서의 19%가 넘는, 그러니까 2천억 이상이 되겠죠. 오늘 이제 그 제가 뉴스를 우리 VVIP 방에는 올려드렸는데 그 표를 만들려고 그랬더니 다른 내용을 좀 표를 했어요. 그 금액이나 그 부분을 얘기한 건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요 내용이거든요. 매경에서 올려놓은 거, 요 기자분이 올려놓은 거.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 여기 보면 순자산이 1조 6천억짜리 코덱스 2차 전지 산업의 ETF의 LG화학 비중이 20%. 그러면 대략 2,500억. 또 다른 그 상품에 또 그렇게 해서 이제 만약에 그 상품만 예를 들어서 1조다. 그럼 그것만 2%, 0.9%는 아닌 것 같고. 저건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 결론은 이제 기관하고 개인들 통 합쳐서 10%가 채 안 돼요, 사실은. 10% 수준. 그래서 일단 이런 매집이 1월 달에 2%의 매집이 외국인들 이 7,059만 주짜리거든요. 그러니까 140만 주면 얼마? 2%가 넘는 물량을 일단 매집을 했다는 거예요. 2%가 넘는. 매수 평균 단가 70만 원 수준에서. 그러면 그걸 놓고 따졌을 때 매집의 목표 주가 85만 원, 2차 목표 주가 91만 5천 원. 그걸 예전부터 보여드렸는데 결국은 그러면 아까 증권사 목표 주가 하향된 게 84만 원, 91만 원대였죠. 매집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이렇습니다. 이렇다니까 여러분들하고 아니다 아직 괜찮다. 깜짝 놀랐다. 뭐냐면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즐겁게 즐겁나요? 시장이 너무 깨져가지고 이렇게 방송을 진행해 드리는 사이에
그 기준에 재방송 시간이 됐어요. 비밀번호를 깜빡하고 또 못 바꿀 뻔했어. 바꿔놔봐야 오늘 뭐 팍스행제 TV에서 유입되신 인원 자체가 뭐 상당히 제한적인 인원이 들어오셔서 어찌됐건 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기준에서 놓고 보실 때 중요한 부분은 그거예요. 이 장에서 뭐 살아남자 뭐 어쩌자 이런 내용이 아니 내 종목이 박살이 나고 있고 내 종목이 못 올라올 종목인데 거기다 대고 살아나자 얘기하면 뭐 할 거냐고. 내 종목이 무슨 뭐 어디 바이오야. 내 종목이 어디 대도 않는 테마주에 거품이 껴있는 종목이었어. 그러면 그거는 안 돼요. LG화학 같은 경우에 옆에서 뭐 엄한 소리, 이상한 소리, 헛소리들을 해도 결국은 외국인 기관도 아니에요. 외국인이 혼자 샀지. 2.1%. 1조. 공매도가 뭐 8천억이 나왔네. 이때 상품에서 추가 물량을 내놓아야 되네. 그 물량을 개인이 떠안았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결론적으로 LG화학의 기준은 펀더멘탈적인 부분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수급 논리라고 그랬잖아요. 기술적인 부분은. 그 수급으로 놓고 보시면 상상을 초월하는 매집 그리고 유통 물량 자체가 없어요. 응? 근데 뭘 우리가 자꾸 얘를 평가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누가 평가해야 된다 그랬어요? 메이저가. 지금 여기서도 좀 망치형이 이번 주에 떠주기를 주봉상에 망치형이 떠주기를 기대하는데 에디슨 EV 보시는 것처럼 망치형의 기준에 상한가 25,500원에 편입하고 상한가 그 다음날 상한가 그 다음날 또 10% 86% 올라가죠. 요 기준에 저 시초가를 넘기는 기준을 망치형으로 인식하셔도 돼요. 시초가를 넘기는 기준을. 혹은 공격적이시다 그러면 저 몸통의 절반을 잡아도 됩니다. 다만 이제 왜 시초가를 넘기는 흐름에서부터 망치를 보냐면 이 그 음봉의 캔들의 절반을 넘길 때 개별 매매 기준 잡으실 수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캔들의 크기, 변동성의 크기가 제한적이죠. 그래서 신뢰도가 좀 떨어집니다. 결론적으로는 시초가를 넘기는 흐름, 그 기준까지를 놓고 보시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LG화학까지. SK하이닉스 시가총액 2위, LG화학 시가총액 5위 종목에서의 여러분들의 기준점, 설정 범위 긍정적으로 또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에 아까 힌트 다 드렸죠. 어떤 종목군들이요? 뭐 주성엔지니어링, DB하이텍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제가 본 때는 물론 더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만 나스닥 쪽이 3%대 약세에서부터 이제 조금 일부 돌려놨고요. 하방은 일부 이제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이 될 수 있으니 너무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공포감에 앞선 패닉 상태, 투매 이런 부분은 좀 자제하시고 다만 이제 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내 종목군이 어떠한 종목군으로 설정이 잡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진짜 되돌릴 수 있는 종목군이냐 아니면 되돌리지 못할 흐름이 되느냐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그게 이제 어려우실 경우에는 도움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새벽이든 아침이든 전화하셔서 내일 아침 당장부터 어떻게 대처할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도 어떻게 정리를 하고 어떻게 새롭게 짜나가야 될지 그 부분을 윤정도한테 멘토링 서비스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 1시라고 해서 바로 전화하세요. 전화 안 받으면 문자 남기세요. 나 화요일날 아침부터 윤정도랑 함께 갈랜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도움을 받아볼랜다. 응?
1111 한번 갑시다. 여러분들은 1등이에요. 1등 선구자입니다. 시장의 정점은요. 간접 상품의 돈이 진짜 시쳇말로 허벌나게 미친 듯이 들어와야 그게 묻지마 투자가 되는 거예요. 직접 투자자가 묻지마 투자하는 경우가 제한적입니다. 간접 상품에 돈이 들어와야 된다. 펀드 상품에 돈이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와야 된다. 1111 여러분들은 선구자예요. 1111